네, 이번에는 암호화폐 주요 이슈들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다뤄볼 이슈들에 대한 헤드라인부터 살펴보시죠. 네, 암호화폐 직무 관련 공직자는 암호화폐 보유 사실을 기관장에 신고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암호화폐 테마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고 합니다. 미국 애리조나주에서 암호화폐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법안이 공식 통과됐습니다. IMF 총재가 암호화폐 규제는 피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 이슈 아시아경제TV 한치우 논설위원과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이슈부터 네, 좀 그렇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암호화폐 거래와 관련을 해서 이 국민 건의기가 암호화폐 기관별 행동 강령 반영 안내라는 좀 기존 공문을 발송을 하고 그렇죠. 각 기관에 좀 지침을 내렸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공무원들은 원래 기본적으로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서 투자하는 걸 금지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네. 주식 투자나 부동산 투자 같은 게 되겠는데 네. 거기에다가 이제 암호화폐가 추가됐죠. 그래서 어떤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이걸 신고해야 돼야 되느냐? 암호화폐 정책을 하는 사람, 법령의 위반과 집행을 하는 사람들, 또 거래소의 신고와 관리를 하는 사람들, 네. 그다음에 암호화폐 기술 개발 지원 및 관리를 해주는 업무를 하는 사람들, 또 암호화폐 관련된 수사, 조사, 감사하는 직무를 가진 공무원들은 반드시 신고를 하고 본인이 이 업무를 하고 있다면 그 상관에게 신고를 하고 네. 이 업무에서 배제되게끔 하라라는 지침을 내려준 거죠. 듣기에는 적당히 합의적인 느낌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나요? 합의적인 느낌보다는 지난번 네. 저희가 그 금감원 직원이 그 총실 파견돼서 그 네. 암호화폐 관련된 업무를 하는 사람이 암호화폐를 그 발표가 나오기 전에 판 사례가 있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모든 공직자들은 앞으로 그 관련된 업무를 할 때는 사실 그 신고를 하고 그 그렇죠. 업무에서 배제돼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만들라라는 그 중요한 지침이 되겠죠.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금융감독원이 암호화폐 관련 테마주에 대해서는 좀 본격적인 감시를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요. 어느 정도 강도로 좀 진행이 되는 건가요? 이게? 금융감독원에서는 항상 그 테마주로 감시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대선 때는 문재인 대통령 관련주 이런 주들이 그렇죠. 갑자기 급등락하니까 감시하는데 네. 이번에는 이제 암호화폐 관련주하고 좀 있으면 돌아올 지방선거 관련주 테마주들을 좀 집중적으로 감시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건 이제 2018년도 업무 보고에서 나온 건데 주로 불공정 감시인데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바로 이제 다시 감리를 해보겠다는 건데 사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나라 그 거래소의 그 감시 시스템이 네.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 징후만 발견돼도 그러면은. 바로 가서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시장 감시 시스템 자체에다가 그 특히 그 암호화폐를 넣었다는 거는 이제 앞으로 암호화폐에 관련된 그의 큰 이슈가 더 될 것이라는 거를 이제 정부도 인정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가 하면 저희가 이번엔 미국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애리조나주 상원이 네. 비트코인, 라이트코인, 이더리움 등 이렇게 허가받은 암호화폐로 세금을 납부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공식적으로 통과를 네. 시켰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미국에서는 좀 최초로 암호화폐 납세가 가능한 주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현재 그 상원 뉴스를 보면 16명의 상원 중에서 13명이 현재 동의를 했다고 해요. 대부분이 그래서 상원은 동의했네요. 통과를 했는데 네. 아직 미국 그 주법상 하원 운영위원회에서 승인을 또 해줘야 됩니다. 상원 하원 나눠져 그렇죠. 있기 때문에 네. 운영 승인을 해줘야 되는데 승인이 되면 이제 거래가 가능한 거죠. 지금 말씀하신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것으로 이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건데 주정부는 이거를 이제 법상에 어떻게 돼 있냐면 24시간 내에 달러화로 환산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상당히 그 고무적이긴 한데 한 가지 저희가 이제 볼 때 걱정되는 것은 네. 이게 이제 세금으로 받았는데 이 세금으로 또 정부는 또 그 주정부는 돈을 또 주민들을 위해서 써야 되잖아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걸 다시 현금화 시켜서 달러화 시킬 때 또 매물이 쏟아져 나오면 이 가격이 또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점들을 좀 보완해야지만이 이 세금이나 그 정부에 납부하는 거에 활용하기가 좀 더 쉬워 보일 겁니다. 이런 사례가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좀 어떻게 한번 살펴볼 만한 사례가 될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가능하겠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가능한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네. 우리 최현우 캐스터가 그 뉴스에도 보면 그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철을 이제 새로 만들었다고 하는 그 네. 골프장 같은 데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걱정되는 건 뭐냐면
그런 우리 암호화폐를 갖고 계신 분들이 이제 본인들이 어떤 걸 사기 위해서 암호화폐로 사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다시 원화로 바꿔야 될 수준이 됐을 때 갑자기 물량이 쏟아져 나오면 주식하고 똑같죠. 주식도 그렇죠. 갑자기 물량이 쏟아져 나오면 삼성전자 주식이 아무리 비싸다고 하더라도 갑자기 삼성전자 주식이 많이 쏟아져 나오면 가격이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니까 네. 그런 점이 우려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이제 충분히 보완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뭐 세계 곳곳에서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라가르드 이 IMF 총재가 이에 대해서도 네. 한마디를 내놨어요. 규제는 암호화폐 규제 피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화폐 자체보다는 좀 거래 행위를 규제를 해야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뭐 어떤 내용으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그러니까 라가르드 총재가 말씀하신 건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암호화폐 자체는 이제 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피할 수 없다. 근데 이제 규제라는 거 말하는 건 두 가지 규제 같아요. 암호화폐 규제하고 거래소 규제. 이제 거래소 규제는 이제 라가르드 총재가 이야기한 것처럼 불법 자금, 뭐 마약, 네. 밀수, 뭐 이런 자금들에 대한 것 때문에 거래소 규제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암호화폐 규제는 이제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부실한 암호화폐가 나와가지고 혹시라도 많은 사람들 피해를 줄까봐, 그러니까 해킹을 당한다든가 뭐 이런 기술적인 게 부족한 암호화폐들이 나와서 이 암호화폐 시장을 질을 떨어뜨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일반 통상적인 화폐 시장에서도 유효 지폐가 나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기술적인 게 확보된 규제를 좀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암호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자격을 준다든가 인증을 해준다든가 해서 그런 규제를 한 가지 말씀하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거래소 규제를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마약이나 밀수나 이런 부정적인 방법에 거래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래소를 좀 규제해야 된다. 뭐 IMF 총재도 규제를 필요하다고 이야기한 거니까. 근데 네. 규제가 필요하다는 거는 곧 합법화 시켜주는 거와 연결되기 때문에 긍정적인 시그널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세계적인 추세가 그래도 비슷한 느낌으로는 가고 있는 네. 느낌이긴 한데요. 이런 와중에 또 암호화폐 금융 전문가인 딘모어 헤드가 조만간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장으로 돌아설 것이다. 사실 이런 전망을 내놓는 게 좀 조심스럽긴 한데 네. 어떤 말을 한 건가요? 네, 이분이 이제 암호화폐 거래에서도 상장도 시키고 직접 하신 분인데 이분의 이제 분석은 이렇습니다. 그동안에 비트코인이 7차례 큰 하락세를 맞이했다. 7차례 하락세를 맞이하는 그래서 약세장으로 간 기간이 71일 정도랍니다. 71일인데 현재 비트코인 약세장이 52일 지속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71일이니까 한 2주 정도, 20일 정도, 2주 정도 있으면 이거는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이제 분석을 해놓은 거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제 기관 투자자가 이제 여기 만약 참여하게 되면 성장 잠재력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상승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이제 해놓은 거니까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주식 시장 같은 데서도 이제 뭐 50일, 52일, 뭐 52주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네. 똑같이 그런 식으로 분석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뭐 참고로 우리가 지켜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뭐 가격 추세에 대해서도 좀 앞으로 잘 보시면서 대응해 나가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치호 논설위원과 함께 주요 이슈들에 대해서 분석해 봤습니다.